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 성모학과 박성진 원장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요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백내장을 언제 수술해야 되냐. 백내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가 돼서 이제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뭐 어떤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블로그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봤더니 "무조건 수술은 늦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늦게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주 유명한 안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뭐 "백내장 수술 참아라. 어? 일단 받지 마라. 나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백내장 수술 받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목을 들어가서 봤더니 또 내용은 또 그런 내용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호도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환자들도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백내장 수술 시기 너무 늦어도 문제, 너무 빨라도 문제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늦으면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너무 빨랐을 때는 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경우가 또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백내장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눈 속에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뿌옇게 변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인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약간 옥색 빛깔 보이는 거 있으시잖아요. 요게 인제 수정체예요. 이게 마치 돋보기 렌즈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눈 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25 밀리가 안 돼요. 한 23.5 밀리 정도 되는데 결국 한 골프공보다 좀 작은 눈 속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서 있는데, 요게 수정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인제 이게 좀 떠 있는 거예요, 눈 속에. 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선모체 소대라고 하는 끈 같은 조직에 의해서 선모체 돌기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거나 그러면 이게 다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녹아서. 너무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제 이 홍채라든지 여기 각막의 내피세포라든지 여기 유리체라든지 요런 것들 지금 일단 눈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여기 저기 뭐 홍채라든지 손모체 돌기라든지 손모체 소대 이 끈 같은 조직이거든요. 이제 설명할 때 좀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의 수정체예요. 이렇게 보면은 뒤에 약간 혼탁이 있긴 하지만 이건 거의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병원 라섹 검사 왔던 환자분 중에 그런 걸 찍은 건데요. 거의 약간의 이제 뚜렷한 게 있죠. 요 정도 혼탁은 있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백내장 있는 눈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좀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죠. 그리고 요쪽에 뒤쪽에도 좀 몰려 있고. 근데 이분은 좀 재밌는 증상을 호소했어요. 자기가 아주 햇빛같이 밝은 데 나가면은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약간 좀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면 잘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백내장이 이게 전극성 백내장 엔테로폴라백 백내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인제 가운데 뭉쳐 있다 보니까 인제 빛이 많아지게 되면 이 홍채가 줄어들거든요. 갈색 보이는 분 줄어들게 되면은 그게 딱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 진하니까. 근데 어두운 데 가면 홍채가 커지거든요. 공공이 이제 한동이 되면서 커지니까 뒤에 백내장이 있긴 하지만 그건 심하지는 않아서 여기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두운 데서 잘 보인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인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전립선 약 중에 인제 산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산동이 좀 애매하게 커져 있어서 수술할 때 좀 아주 애를 먹어서 아주 작으면 차라리 인제 만류긴이라고 하는 동공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구를 쓴다든지 하는데 애매했는데 아무튼 수술 중에도 이게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잘 됐던 경우고요. 수정체 관련 질환을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노안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게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게 인제 백내장이고, 녹내장은 인제 백내장이 이렇게 팽대가 돼 가지고 이게 섬유주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인제 폐쇄관 녹내장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포도막염 같이 백내장이 너무 오래됐을 때 이게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백질 수정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노출되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안압도 올라가고 뭐 굉장히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백내장의 원인이 뭐냐 여기 여러 가지 좀 적어 놨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나마 대표적인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화가 사실은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화 백내장이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백내장의 해부학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인제 적도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앞쪽에는 그 상피세포라고 있어요. 이제 큐보이달 에피셀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인제 그 상피세포가 있고 요거는 평생 변하지가 않아요. 증식도 안 하고 그냥 요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어디가 변하냐면 요 부분이 변해요. 이 부분에서 계속 증식을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뒤로 와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요렇게 와서 요렇게 자꾸 응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세포가 생성이 돼서 가운데로 몰리고, 몰리고 이러면서 여기가 단단해 이게 핵이거든요. 이게 점점 단단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두꺼워지고 그래요. 원래 이제 태어났을 때 여기 백내장의 두께는 한 3.5 밀리인데 매년 한 0.02 밀리씩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인제 한 50살 정도 되면은 한 4.5 밀리 그리고 100 살까지 산다 그러면 5.5 밀리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뚱뚱해지고 그렇게 뚱뚱해지고 단단해지고 좀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노화에 따른 백내장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인제 당뇨. 당뇨는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죠. 뭐 당뇨는 인제 콩팥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당뇨 망막증 눈에도 문제가 되고 당뇨 신경병증이라 서 뇌에도 문제가 되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거든, 미세한 혈관들. 그래서 이 혈관이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수정체에서는 이제 소비톨 패스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인제 당 대사가 쪼끔 교란되면서 소비톨이라고 하는 그게 축적이 돼요. 그러면은 인제 그게 마치 삼투압을 굉장히 증가시키면서 물 같은 것들을 막 빨아들이면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탁이 유지가 되는 건데 사실 당뇨는 뭐 좀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예요. 요즘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형 당뇨가 많다 보니까 인제 어떤 인슐린 저항성에서 유발해서 인제 그게 이제 당뇨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1 형은 또 있지만 좀 드물고. 근데 이게 결국은 많은 원인들 중에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탄수화물 좀 많이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설탕 안 들어가는 거 거의 없잖아요. 요즘 음식 중에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래 근 50 년에서 70 년에서 50년 사이에 아마 지금처럼 단 거를 많이 먹는 시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탄수화물만 줄여도 아마 성인병의 한 50% 정도는 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되니까 인제 뭐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고 눈에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심지어 이게 안구건조증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망막증 자체도 만져요. 그래서 아무튼 고런 것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이는 거. 그게 사실은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인제 이게 아토피가 있으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요, 백내장. 왜냐하면은 너무 가려우니까 자꾸 비비게 되면 인제 가벼운 외상이 반복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토피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인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제도 쓰지만 안 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안약을 좀 쓰게 되거든요. 이게 포도막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스테로이드 안약 자체에 의한 백내장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신경 섬유종이라든지 유전적인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망막 색소 상피증이라고 해서 유전적인 병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고도근시에서도 좀 잘 생겨요. 이제 고도근시는 이제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지금까지 이제 논문에서 밝혀진 거는 이제 여기가 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공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회색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각막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회색으로 칠해 놓은 건데 이게 여기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의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대사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안구가 이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인제 이게 어떤 담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체 콜라겐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이게 안구가 길어지게 되면 여기를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 같은 조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인제 콜라겐이라든지 뭐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라고 하는 거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젤리 같은 조직이 약간 액화가 되게 되면은 인제 물처럼 좀 바뀌거든요. 그게 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산소의 포화도가 높아져요.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쪽에서 그 유입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도 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에 의한 백내장이 좀 더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거는 인제 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수술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수술할 때도 이게 여기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망막에 문제가 있으면 이 망막 수술하기 위해서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하거든요. 이 안을 이 방수라고 하는 물성분이 채우는데, 그렇게 되면은 산소 분압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서 인제 망막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백내장 왔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인제 원인이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다친 거 외상이라는 거 있는데, 외상도 인제 꼭 센 외상뿐만 아니라 제가 인제 30년 전에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어떤 애가 있었냐면,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습관이 이렇게 콩콩콩콩콩 누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가 봐요. 수년 동안. 근데 그래서 백내장이 왔어요, 실제로. 아 그 청소년 애가. 그래서 백내장 수술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눈을 막 우리가 마사지한다고 해서 막 눈 막 압박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눈 주변 부분 마사지라고 눈을 직접적으로 막 세게 누르거나 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포도막염 자체는 이제 염증에 의한 거고, 자외선 조심해야 돼요.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골프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꼭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선천성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흡연 뭐 만병의 뭐 근원이죠, 사실은. 저도 뭐 한 20년 넘게 담배를 폈다가 10여 년 전에 끊었는데, 제가 결정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아까 여기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자외선이 하는 건데, 자외선은 사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UVA, UVB, UVC가 있는데, 인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뜻이 인제 우리가 가시광선은 이제 400에서 한 7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짧은 게 이제 보라색이라고 하죠. 보라색 자자를 썼는데 그 바깥쪽 영역에 있는 빛이다 그래서 인제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인제 파장이 짧을수록 독성이 강해요. 굉장히 손상이 심하고. 그래서 UVC가 그렇거든요. 그거는 인제 280 나노미터 이내인데, 근데 지표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대기 중에 오존층이 있는데 오존층에 막혀서 투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UVA하고 B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UVA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각막, 수정체, 여기 황반까지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UVA에 의한 손상이 좀 주로 많이 일어나고, UVB는 각막염이라든지 피부염 요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피부를 타게 만든다든지 뭐 색소를 진하게 만든다든지 검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고, 백내장까지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는 거 좀 권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인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백내장이 너무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거 하얗죠. 아까 우리가 수정체는 말 그대로 수정같이 맑아야 되는데, 이 하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거뭇거뭇 보이는 게 뭐냐면 수정체 피질이 녹아버린 거예요. 일부 조직이 좀 녹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저희 병원 환자거든요. 얼마 전에 수술을 해준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이게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쳤는데 오른쪽 눈을 다쳤는데 왼쪽 눈이 한 0.9 이상 나오니까 뭐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병원도 안 가고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놨어요. 이건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뭐 0.1, 0.2가 아니라 인제 안전 수동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인제 핸드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눈앞에다 대고서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까진 보인다." 이러면은 인제 굉장히 심한 거죠. 거의 뭐 실명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게 녹아요. 게다가 다쳤던 경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녹으면서 아까 손모체 소대까지 같이 녹으면 저게 툭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저절로. 그리고 이게 저절로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색역등 현미경으로 이제 단면을 봤는데 요거 표면 쪽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일부 녹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어요. 이거 수술을 제가 할 수는 있는데 한 30에서 50%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수정체 낭이 탈구가 되면 저희가 "대학병원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용인하면 저한테 받으시고, 아니면 제가 의뢰서 써 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해 줬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잘 됐죠. 여기 보면 인공수정체가 잘 들어갔어요. 이거 수술하고 20-30분 있다가 그 찍은 거 사진인데 잘 돼서 근데 누구나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30% 정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 가기 때문에 너무 놔두시면 안 돼요. 너무 놔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통째로 막 백내장을 드러내고 하는 건 한 40년 전에 이렇게 했던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던 백내장이 이렇게 좋아졌으니 이렇게 좋아졌으니 환자분도 너무 좋아하죠. 저도 사실 좀 뿌듯하고요. 일반적인 사실 백내장 수술은 90% 환자는 사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뭐 이렇게 뭐 별 크게 부담 갖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들은 한 5에서 10%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절대로 병을 키워서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막 4기 말기 되면은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초기 1 기나 뭐 초기 암들은 쉽게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절대로 백내장도 키워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늦은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정체, 뭐 전낭 파열, 손모체 손상, 후 파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제가 그림으로 보면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제 이게 과습백내장에서 아까 그런 백내장에서 수술하다가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안에 있는 피질이 녹으면서 마치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처럼 빵빵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앞에 이 백내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낭절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계를 대는 순간 그냥 뻥 터져요. 뻥 터져. 저는 그거를 2번 경험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한 케이스는 대학병원 보낸 경우 있고 한 케이스는 어떻게 좀 잘 무마해서 마무리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원래 이런 색깔이 파란 색깔 약간 하늘색 그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전낭절개를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과습백내장. 그래서 트리판 블루라고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빵 터졌을 때 이게 갈라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마치 아르헨티나 국기 모양이잖아요. 국기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르헨티나 국기가 이렇게 하늘색에다가 가운데 하얀색이니까 아르헨티나 국기 사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게 의사들에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국기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있으면은 잘못하면 통째로 수정체 핵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좀 아찔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안 하게 했을까.' 해서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인제 피지를 흡입할 때 인제 두 손을 사용하거든요. 바이매뉴얼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인제 압력을 줘서 물이 흐르게끔 하면서 눌러 주고 이쪽에다가 인제 흡입을 하는데 그쪽에다가 흡입 입구를 빼고 3cc 시린지를 넣었어요. 바늘을 넣어서 찌르면서 동시에 흡입이 되게 하게 되면은 그 압력이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지를 다 어느 정도 좀 걷어내고 그다음에 전낭 절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여태까지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굉장히 터지거나 그런 일들은 사실 거의 없어서 저기 다른 의사들한테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선모체 소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저게 녹아버리거든요, 또 오래되면. 예전에는 일부러 저게 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한 40 년, 50년 전에 수술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인제 백내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말판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유전적인 병이 있어서 이게 선모체 소대가 이렇게 약간 약해지거나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툭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저희 얼마 전에 또 수술하는 사람도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브라운 칼라로 갈색 백내장 뭐 이게 브루네센트 카타락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진행된 백내장 중에 하나거든요. 할 때 굉장히 그래서 또 링 같은 걸 좀 넣어 준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키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인제 백내장의 수정체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초음파 에너지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낮출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과습백내장이나 갈색백내장은 굉장히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혼항에 전달되면서 이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초음파하다. 그러면은 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초음파 에너지 높다 보니까 내피세포, 각막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요. 내피세포는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손상되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부어버려요.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은 한 3-4개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피세포가 손상된 경우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내피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너무 놔두게 되면은 수정체 껍데기가 녹아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포도막염이랑 그런 것들이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 수정체 유발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낭이 너무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이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눈 속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망막수 유리체 수술, 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늦은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좀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고 빠른 백내장 수술도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환자의 기대치가 잘 만족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일일이 빨리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력이 한 0.8, 0.9 인데 뭐 1.0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이거 좋은 건가?' 그러니까 대신 이제 부작용이 약간 쪼끔 더 불편한 점들이 좀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제 뭐 빨리 백내장 오는 사람들이 약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수술하게 되면 그때는 그 노안이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제 백내장 수술하고 단초점을 넣게 되면 노안을 그냥 100% 느끼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해지거나 약간의 오차가 생겨도 좀 그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또 인제 노안 백내장을 보통 인제 좀 빨리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중에 인제 그 노안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백내장은 거의 없는데 가까이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 보고 백내장이 좀 굉장히 웬만큼 있으면 하라고 그러고요. 거의 없는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 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멀리 보는 건 괜찮은데 가까운 것만 안 보이는데 수술하고 나면은 근거리는 분명히 좋아져요. 근데 원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자기가 느꼈던 거 자기 수정체로 느꼈던 것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 군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떤 빛번짐이나 뭐 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쪼끔만 오차가 생겨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인제 우리가 노안 백내장 수술 원리가 뭐냐면 이제 여기다 인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여기다 인공수액 넣어 주는데 그 인공수정체가 세 군데 초점을 맞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3중 초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원거리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여기 중간거리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근거리 초점을 맞춰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 수정체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이 손모체 근육을 활용을 해서 100% 이거 두께를 그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로 막 그 조절을 해 주면서 100%의 빛을 멀리서 보게도 하고 가까운 것도 보게 하는데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 인공수정체 하나를 단면을 넣어 줘서 초점을 아예 평상시에도 다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멀리, 중간, 가까이가. 그러니까 이게 빛 자체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30% 30% 30% 한 10%는 그 손상을 손실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수라고 멀리도 시원치 않고 가까이도 시원치 않고 중간 거리도 시원치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인제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방해를 하거든요. 멀리를 보고 싶은데 중간 거리나 이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그래서 좀 재밌는 논문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인제 단초점을 넣었을 때 이제 fMRI를 통해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냐면 단초점을 넣으면 여기만 초점이 하나 맞춰지니까 우리가 보통 인제 빛이 내려가서 후두부에 많이 가거든요. 그 후두부에만 주로 인제 그 활성화가 되고요. 이게 삼중 초점을 하게 되면 후두부뿐만 아니라 여기 축두엽이라든지 뭐 두정엽이라든지 전두엽까지도 여러 군데가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쪼끔 적응을 하셔야 돼요. 3 에서 6 개월 정도 지나면은 고런 것들을 초점 맞는 연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 개월 지나면 좀 처음에 좀 불편해하셨던 분들도 "한번 3 개월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그러면은 대부분 만족을 해요. 그러나 빛번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적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고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백내장이 심하진 않지만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폐쇄각 녹내장. 이제 녹내장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인제 광후각 녹내장이 있고 개방각 녹내장이 있고 인제 폐쇄각 녹내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제 그 안압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잘못하면은. 안압이 막 70이 올라간 상태로 한 3-4일 지나면 실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데 좀 받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당뇨, 망막증, 홍반변성은 이제 망막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한다든지 안내 주사를 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백내장 때문에 그게 감별이 안 되거나 레이저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정체로 인해서 약간 포도막염이 생기는 게 의심되는 경우. 각막 내피 이상이 있는데 심한 경우는 하면 안 되고요. 내피 이상이 있는데 아주 초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한 부등식이라는 게 오른쪽 왼쪽 차이가 너무 한쪽은 막 정상인데 한쪽은 막 마이너스 7 디옵터의 뭐 근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5 디옵터 플러스 5 디옵터의 원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굴절 이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권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인제
전완부 OCT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각막이고요. 이게 이제 전방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백내장 인제 앞쪽 보이는 거 수정체 그리고 홍채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우각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전방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우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개방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이 각도가 중요한데요. 이게 각도가 한 30도 이상이면은 개방각 근데 20도 이하로 줄어들면은 인제 폐쇄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방수가 이쪽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이쪽에 인제 섬유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각이 좁아져서 넓으면 되는데 이게 좁아져서 막혀 버리게 되면 안압이 그냥 확 올라가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우각이 넓은 사람들 전방각이 넓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제 어두울 때 엎드려서 책 보지 말라 이런 것들도 사실 폐쇄학 논의 장애만 해당되는 거지 이런 개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저희 병원 환자 케이스거든요. 아까 이거랑 비교를 할게요. 이게 원래 각막의 두께가 한 0.5 밀리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면 한 7배 정도 되니까 한 3.5 밀리 가까이 되는 건데 이분은 여기가 이제 각막이 0.5 밀리라고 여기가 한 1 밀리 쪼끔 넘는 경우. 이것도 이 환자가 저희가 홍채 절개술이라고 그래서 처치를 한 다음에 그나마 이게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나마. 이 뒤쪽 옆쪽은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안압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65에서 한 7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뒤쪽은 다 붙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정도 올라가면 틈이 없어 가지고 레이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막 처음 오시는 환자 같으면은 제가 대학병원에 의뢰서서 보내는데 이분은 계속 저희 병원에서 인제 황반 변성이 있어서 진료를 받았던 분이시라 제가 그냥 좀 해 줬어요. 근데 너무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진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제 백내장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백내장 수술도 해 줬거든요. 보세요. 이 환자가 이렇게 했었는데 백내장이 없어지면서 요거 인제 인공수정체 앞면이거든요. 없어졌죠. 이렇게 넓어졌어요. 대신 여기는 워낙 좁아서 여기는 아직도 좁아져 있긴 한데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한 80-90% 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안 해 줘도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한 10 에서 20% 는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경우였냐면 이거 레이저 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레이저를 이쪽에다 해 줘야 되려고 했는데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각막이 너무 손상이 돼서 자꾸 어쩔 수 없이 쪼끔쪼끔 내려갔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뚫려 가지고 인제 안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빨리 치료를 해 줘서 좋아진 경우인데 원래는 레이저를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계획을 잡고서 이제 "레이저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막 응급으로 와서 하는 경우에는 좀 레이저 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됐고 또 하나 심한 당뇨망막증이 있으면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혈관이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혈관이 터지면서 여기 피도 출혈도 생기고 여기에 어떤 지질 성분이나 단백 성분들이 축적되면서 이게 삼출물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못해 인제 막 붓고 그렇게 반복되면은 이제 실명하는 경우가 가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을 살려야 돼요. 이게 이제 황반인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레이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주변부를 죽여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쓸데없이 산소 소모하지 말고 영양도 소모하지 말고 요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하는데 백내장이 있으면 레이저가 안 되거든요. 안내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당뇨망막증이 있으면 이렇게 혈관에서 물이 새니까 물도 차고 여기 막 이렇게 지질 성분 같은 거 축적되고 막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상의 OCT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녹내 포도막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쪼끔 안정시킨 다음에 좀 빨리 해 주는 경우 백내장 때문에 생기는 포도막염이라 판단되면 하는 거고 각막 내피세포가 초기에 약간 있는데 이게 진행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푹스 각막 이상증이라고 그래서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심하지 않을 때 미리 좀 백내장 있을 때 해 주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못 하고 내피세포 이식을 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각막 내피세포를 측정하는 어떤 도구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정상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미리 해 주는 경우가 이렇게 초고도 근시 같은 경우인데 이분 안경 보면은 아마 마이너스 25 디옵트에서 30 디옵트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인제 어릴 때부터 근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인제 청소년 때부터 보통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컨택트 렌즈를 한 15 년, 20년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막에 신생혈관이 자란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상처가 난다든지 알러지 반응이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렌즈를 못 하고 이제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안경을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내장이 없다면 이제 ICL 같은 걸 해서 해결이 되는데 백내장이 왔다 쪼끔이라도 그러면은 ICL 자체가 또 백내장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ICL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백내장이 심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냥 안경 쓰고 지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제 뭐 조카가 뭐 이런 상황에 제 딸이 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수술해 줄 것 같아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예전에 저희가 한 30년 전에는 다 단초점이었기 때문에 난시도 없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단순했는데 요즘은 뭐 단초점도 있고 다초점도 있고 연속초점도 있고 난시 교정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인제 저는 백내장 수술은 하겠지만 인공수정체 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인공수정체가 개발되기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인공수정체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런 안경 쓰셔야 돼요. 옛날에 가끔 길 가다 보면 이런 안경 쓰시는 분들 아주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요즘은 안 하고요. 30년 전부터는 거의 무조건 인공수정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단초점 그냥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 예전에 인제 이중 초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중 초점보다는 연속 초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제 설명할 때는 그냥 편하게 이중 초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다초점은 대부분 삼중 초점이고 이제 요런 것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가 있는데 보면은 요런 것들은 인제 그 백내장을 나누는 정도거든요. 그 수정체 핵에 대한 거, 그다음에 피질에 대한 거, 이쪽에 훈황 쪽에 대한 거 그래서 중간, 앞쪽, 뒤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용체의 원리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이렇게 세 군데 맞춰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나타냈는데 요 표로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냥 말로 제가 된 걸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단초점, 그 초점이 하나만 맺혀 주는 거의 장점은 멀리는 잘 보여요. 멀리는 잘 보이고 대신 인제 컴퓨터 거리, 핸드폰 거리에 돋보기가 따로따로 필요할 수가 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빛 번짐이 최소화되고 대비 감도가 우수해요. 초점이 하나니까. 수술 비용이 낮죠. 요런 것들이 보험 적용이 100% 다 되니까. 근데 돋보기 두 개 착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이렇게 난시 교정이 안 될 경우 원거리도 안경을 써야 된다는 그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난시 교정이 웬만하면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단초점을 하라고 그래도. 그래서 마이너스 뭐 제가 그냥 그 1 디옵터 이내에 난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고요. 그냥 권하진 않고 1 디옵터가 넘는 난시가 있으면 좀 수술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초점은 이제 초점을 3 개에 맞추는 걸로 했을 때 멀리 중간 가까이 다 볼 수 있고 안경 착용이 거의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그 다초점 나왔을 때 한 3년 정도는 안 했어요. 이게 혹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지켜보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걸 알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저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번짐 같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 많이 해 줘요. 저희 누님도 해 줬고 저희 동서 형님도 해 줬고 뭐 여러 가지 뭐 친구도 해준 경우가 있고 했는데 우리 누님은 간호사인데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좋냐고 그러면 자기는 인제 환자를 볼 때 인제 뭐 차트도 봐야 되고 환자도 봐야 되고 뭐 시계도 본다든지 다른 병동 환자들도 봐야 되고 하는데 자기는 뭐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돋보기를 쓴다든지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초점이 약간 번짐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족도가 꽤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좀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사실 뭐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직업적인 문제 또 외모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빛번짐이 굉장히 좀 심해요. 사실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은 좀 시간제로 좀 좋아지긴 하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이게 3 개의 초점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작은 굴절 오차가만 있어도 좀 굉장히 좀 불편해해요. 그리고 수술 비용이 일반적인 그 단초점에 비해서는 한 뭐 10배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고요. 이중 초점 그러니까 연속 초점은 다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거리까지는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인제 아무래도 근거리 핸드폰은 돋보기 써야 되니까 고런 건 설명을 하고 이제 핸드폰 사용 시에는 이제 좀 돋보기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수술 비용도 한 중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난시 교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난시를 교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어떤 단초점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멀리는 잘 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난시가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시 남아서 안 보인다." 그랬더니 난시가 남으면 좀 안 볼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분은 잘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난시는 있으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난시는 무조건 있으면 좀 하라. 난시 교정을 하고 하는 수술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초점, 다초점, 연소초점에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혼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번짐의 정도는 이제 혼용한 렌즈, 다초점을 했냐 단초점을 했냐 다르고 단초점을 하면 거의 빛번짐은 없고요. 그리고 굴절 루처에 대한 불편도도 좀 차이가 있고 수술 비용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제 요약을 좀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체 선택하는 4 가지 요약을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쪼들린다. 그리고 비용이 좀 부담된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나는 그냥 뭐 수술하고 나서 뭐 단순하게 그냥 멀리 보고 멀리 아니라도 난시가 있으면 난시 안경 쓰고 돋보기도 2개 쓰겠다. 오케이. 나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단초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족도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돋보기도 원치 않고 직업적으로 내가 뭐 배우고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뭐 스튜어디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어쩔 수 안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격적으로 '난 그렇게 뭐 까칠하진 않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무난하고 좀 대범한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다초점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수술해 보면 수술하고 나서 한 100 명을 수술하면 90% 정도는 번짐은 있지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5 명에서 10명 정도는 잠깐 불편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자기가 인제 '컴퓨터 정도까지는 안경 없이 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뭐 책을 볼 때나 핸드폰 볼 때는 뭐 돋보기를 쓰겠다.' 그러면은 연속 초점 또 이중 초점을 제가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시가 있고 보다 선명하시러 가지고 무조건 난시를 인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인제 오늘의 이제 주된 얘기죠. 백내장 수술 시기 5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환자가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대학병원 3년 전에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한 안경 쓰고 나서 시력이 0.7 이하가 되면은 "수술을 권해라." 이런 식의 어떤 뭐 지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수정체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환자들의 요구 사항도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인제 사실은 인제 뭐 불편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시력이 뭐 0.8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0.8이 0.7, 0.8 나와도 백내장이 생겨서 나오는 0.7 하고 인제 근시가 있어서 보이는 0.7 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백내장은 뿌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아주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경우에 인제 운전을 하거나 뭐 정밀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술을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불편하다고 판단하면 그 직업적인 걸 고려하고 습관 같은 걸 고려해서 선택해 주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정 시력이 0.7 이하는 하는 게 맞고 아까 그리고 또 다른 질환 안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아까 폐쇄각 녹내장이라든지 당뇨 망막증이 심하다든지 황반변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심한 양한 시력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훨씬 좀 편해지니까. 그리고 아주 심한 초고도시, 초고도원시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백내장이 쪼끔 덜 심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있어요. "백내장 어떻게 하면 예방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는 안 늙어야 되는데 뭐 안 늙을 수는 없으니까 인제 저희가 꼭 일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선글라스를 꼭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아니면 UV 차단 안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외선만 차단하는 안경을 꼭 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백내장이 쪼끔 더 잘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혈당 관리. 혈당 관리는 당뇨에서도 많이 생기지만 뭐 혈당이 높은 거는 뭐 비록 그냥 당뇨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높지 않도록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설탕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뭐 설밀라티라고 그래서 약간 나가 좀 헷갈려 난 설밀가티라고 그러는데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튀김 이런 것들을 좀 먹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뭐 저탄고지하면서 인제 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약간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버터라든지 치즈 뭐 이런 것들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뭐 거기에는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달걀 같은 거는 하루에 2 개, 3 개까지 먹어도 좋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밥은 좀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밥은 좀 양을 좀 줄이긴 했는데 밥은 먹게 되지만 그래도 설탕은 진짜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제 진료 보다 보면은
과거력을 물어보거든요. "혹시 뭐 앓고 있는 병이 있냐?"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요즘 세트고요 거의. 그리고 젊은 사람인데 가끔 지방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방간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간 지방간 있어요. "술 마셔요?" 그래서 술 안 마신대요. "저는 술 한 방울도 안 먹는데." 그러면 내가 딱 그다음 물어보는 게 그래요. "단 거 좋아하세요?" "단 거 많이 먹어요." 그렇대요. 그러면 제발 먹지 말라. 특히 액상 과당이 된 거. 왜냐하면 설탕은 이당류라고 그래서 포도당하고 그 과당이 합쳐진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걸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측정이 돼요. 혈당 측정을 하면 포도당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과당은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당은 포도당은 또 전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에서 대사가 되는데 과당은 간 세포에서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액상 과당 그런 거 막 그 음료 같은 거 그다음에 막 설탕 잔뜩 들어간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걸 먹다 보면은 간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마치 술 마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인제 푸아그라라고 그래 가지고 왜 거위 간 요리 있잖아요. 프랑스의 아주 비싼 요리. 그 푸아그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봤더니 거위를 뭐 고기를 먹이는 게 아니라 거위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깔때기를 대 가지고 옥수수를 그냥 막 넣더라고요. 막 그걸 막 밀어 넣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탄수화물이 고탄수화물이 됐을 때 지방간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푸아그라 그 맛있는 푸아그라가 사실은 지방간을 먹는 거거든요. 어쨌든 당은 좀 과당이건 뭐 포도당이건 아무튼 액상과당 특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연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눈 다치지 않게 항상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고글 같은 거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항산화제 같은 경우 비타민 C나 채소 같은 거 많이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소는 인제 당은 별로 없으니까 괜찮고요. 비타민 C도 아니 뭐 일부 의사들은 인제 비타민 먹는 거 영양제 먹는 거에도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비타민 사실 권하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먹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비타민 C를 한 6,000 밀리그램 좀 먹거든요. 아침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 3,000 먹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 자기 전에 1,000 이렇게 나눠서 한 6,000 정도 먹는데 환자분들한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대신 인제 콩팥에 문제가 좀 없어야 돼요. 이게 콩팥에서 인제 대사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뭐 혹시 콩팥에 결석이 자주 생긴다든지 뭐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자제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 후에 드시라고요. 천천씩.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화에도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먹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C는 그 나온 영양제 중에는 제일 싸면서 항산화 기능이 그래도 꽤 우수한 혈관 건강에도 좋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어떤 활성산소 제거에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사 작용했을 때 좋다고 제가 보거든요. 콜라겐 생성하는 데 단백질 생성하는 데서도 비타민 C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 비타민 C 말고도 비타민 E 그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뭐 그다음에 알파 리포익 액시드 그다음에 코엔자임 Q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야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잘 돼야지 인제 여러 가지 대사들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고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안약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환자분들이 평상시 제가 진료를 보면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궁금해하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설명대로 뭐 약간 오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질문을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보리님이신데요. 70세 친정어머님이 안과 진찰 왼쪽은 백내장과 망막 앞 안막 절제술 같이 오른쪽은 백내장 수술 같이 해야 한다 하셨대요. 그리고 다초점과 그다음에 이중 초점 수술 그다음에 망막 안막 절제술 서울에서 스스로 모래알 같이 자결감에 시력도 잘 안 나와서 고민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인제 좀 이게 백내장만 수술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인제 그 수술 회복이 되는 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망막 안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제 망막이 아까 아시잖아요. 빛이 쫙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맺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맺혀지는 부분에 막 그게 셀로판지 막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비닐막 같은 게 살짝 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 줘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제거를 해 주는 게
생각보다는 수술이 커요. 유리 절제술을 해야 되고 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고게 회복이 돼야지 시력이 나와요. 백내장 수술은 아마 잘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인제 해 줘야 되는 거고 예 뭐 다초점을 했다 그러면 초점 맞추는 게 쪼끔 더 적응하는 게 좀 필요를 하는 게 좀 같고 이제 모래알같이 자결감이 있다는 거 자체는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인제 유리체 절제술을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조작이 또 많아지고 시술이 길어졌으니까 안구 건조증이 백내장 수술하면은 한 80% 이상에서는 3 에서 6 개월 동안 안구 건조증도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물감도 있고 좀 건조하다고 그러고 따끔거린다고 하고 상처가 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쪼끔 더 시간 기다려 보시면 좋아지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거 자체는. 네. 그리고 김계인 님이 하셨는데요. "밝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서 너무 불편하대요. 이런 경우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인가요?" 근데 글쎄요. 이거는 좀 백내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쪽이 좀 아닐까 또 싶어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뭐 잘 보이고 괜찮은데 운전할 때 인제 동공이 좀 커지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인제 각막이 또 인제 건조증이 좀 밤에 좀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좀 운전하다 보면은 뭐 히터라든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에어컨 같은 거 틀다 보면 이제 얼굴 들어오게 되면 증발을 좀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막이 마르게 되면 일부 각막의 상피 세포가 좀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빛이 투과되는 과정에서 빛이 산란이 되거든요. 분산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빛이 확실히 좀 번져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이 운전하기 전에 뭐 눈물약 같은 거 먼저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운전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건조증 검사를 한번 해 보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백내장 같지는 않아 보이시네요. 그리고 승환씨 님은 일회용 렌즈를 낀 상태로 많이 자는 편인데 지금 몇 년째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백내장 같은 질환이 올 가능성을 높여 줄까요? 이거는 백내장보다는 이제 각막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백내장 일회용 렌즈라고 하더라도 잘 때는 무조건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렌즈를 꼈을 때 인제 여러 가지 각막이라든지 결막이 나빠지는 원인이 뭐냐면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접촉에 의한 어떤 외상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쓸리거나 이러면서 외상이 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 어떤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저산소증이에요. 일단 각막이나 인제 결막의 일부는 인제 산소를 어디서 공급받냐면 주로 이제 대기 중에서 공급받거든요. 근데 인제 렌즈를 끼게 있으면 아무래도 렌즈가 그걸 막기 때문에 산소가 투과되는 게 쪼끔 적어져요. 낮에는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눈물에 좀 녹아서 인제 좀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은 산소 투과가 그나마 인제 눈물에 녹아야 되는데 렌즈에서 막아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첫째로 인제 각막 신생혈관이라고 그래서 막 혈관들이 막 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인제 혈관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혈관을 많이 만들자라는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혈관 신생 인자 같은 걸 막 분비를 하게 되면 까만 자에는 혈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혈관들이 막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충혈도 잘 되고 염증도 잘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백내장보다는 이제 각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건조증도 되게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각막 내에서 있는 자체 내에 소비를 하면서 각막 단백질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각막이 얇아져요. 나중에 인제 뭐 라식을 받는다든지 라섹을 받는다든지 각막을 좀 절개해야 되는 수술을 받을 때 각막이 너무 얇으면 그런 수술을 못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끼고 자는 거 안 됩니다. 해피투게더 님이신데요. 이제 어머님이 심장판막으로 와파린 복용하고 계신데 연세는 83 세시고 백내장기가 있어서 2차 병원에서 수정체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2차 수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3차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곳은 아직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불편할 때 오라고 한 지 6 개월이 넘었어요. 너무 불편해하셔서 다시 예약했지만 내년 1 월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지금 사실 그거는 이제 요즘에 사실 대학병원이
굉장히 지금 몇 년 동안 좀 많이 그 전공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대학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아무리 대학병원에 저희도 인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인제 수술할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뭐 그렇게까지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쪼끔 늦게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자꾸 미쳐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인제 아마 83 세시니까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백내장도 딱딱할 거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섬모체 소대라든지 아니면 인제 여러 가지 조직들도 약해지고 하니까 아마 인제 그 일반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는 그 수술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제 진료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고 한번 이제 좀 기다려 보셨다가 봐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불편하면 또 다른 한 병원에 쪼끔 더 준종합병원 같은 요즘은 이제 안과 병원으로서 종합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종합병원 같은 데는 이제 망막 수술이가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으니 그런 데서는 문제가 생겨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병원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 그러니까 안과 의원이 아니라 안과 병원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하시면은 한번 좀 더 조만간 수술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리얼 트루 님이 그 "유리체를 제거하면 백내장이 빨리 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술 자체 영향인지 아니면 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인제 그 수정체 뒤쪽은 인제 유리체하고 접해 있거든요. 근데 유리체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유리체는 젤리 같은 조직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소의 포화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소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 전달되는데 이게 물에서 조직으로 확산되는 거랑 젤리 같은 조직에서 이제 확산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어떤 뭐 유리체 출혈이라든지 뭐 망막 박리라든지 뭐 망막 점막 같은 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유리체에 절제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인제 거의 물로 채워져요. 전방 같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물 같은 성분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액체 상태로. 그러면은 산소의 포화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달이 잘 돼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정체의 앞쪽은 그 방수가 원래 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덜한 게 뭐냐면 산소는 확산에 의해서 이제 투과되는데 앞쪽은 인제 일단 수정체 낭 껍데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큐보이달 셀이라고 상피세포가 있거든요. 상피세포는 또 인지질이 두 층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인제 앞쪽 뒤쪽에 있으니까 그게 네 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포질을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한 5 개의 어떤 방어막을 뚫고서 들어가 확산이 돼야 되니까 좀 늦게 확산이 돼요. 근데 뒤쪽은 수정체 그냥 수정체 껍데기 하나만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액체가 돼 버렸다 그러면 산소가 훨씬 빨리 전달이 돼요. 그리고 활성산소도 훨씬 빨리 전달되니까 백내장 많은 원인 중에 이제 활성산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백내장이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망막 점막 때문에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내장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수술을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망막 선생님이 그것도 망막 점막하면서 또 백내장하고 막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술은 오래 걸릴수록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뭐 심하지 않은 경우니까 해줄 수 있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 막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면 제가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금 어머니께서 85세 7 년째 한쪽 눈을 중간거리 단초점을 수술하셨습니다. 이번에 반대편을 수술해야 하는데 평소 속눈썹 풀림이 심해서 직접 거울을 보고 뽑으십니다. 그래서 잘은 안 보여도 최대한 보이게 해서 확대 거울을 사용하려고 가까운 거리와 중간 거리 이중 초점을 하고 싶습니다. 양쪽 눈을 다른 렌즈를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인제 그 렌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서 인제 환자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고도근시 환자분이셨는데 한 75세 정도 됐고 꽤 오래됐죠. 수술한 지 한 7-8년 됐는데 그분이 초고도근시가 있었지만 인제 백내장이 좀 꽤 심하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렌즈 여러 가지 인공수정체를 어떤 걸 해 드릴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책만 본대요 그냥 집에서. 그래서 거기서 부인분도 같이 오셨는데 이분은 맨날 책만 봐서 자기가 심심하다고 맨날 서재 들어가서 책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책 보는 데 맞춰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주면은 좀 우리가 정해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초고도근시 마이너스 원래 한 6 제부터 7 제부터 정도 초고도근시가 아니라 고도근시가 6 제부터 7 제부터 정도 있었는데 제가 한 2.5, 3 제부터 정도 고 정도로 좀 맞춰 줬어요. 그러니까 30에서 40 센티 맞춰 줘 촉 딱 좋은 정도.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해피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책 보는데 이제 안경 안 벗고 보고 멀리 볼 때만 안경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양쪽 눈을 달리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게 도수가 한 1.5 디옵터가 차이가 넘어가면 약간 어지러울 수가 있어서 1.5 디옵터를 양쪽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2-3 디옵터까지도 괜찮은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지럽지 않은 선까지 가까운 거리를 확보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으니까 수술을 해줄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현정 님 78세 어머님이 종합검진에서 백내장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와야 하는가요? 보통 수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계셔서 여기로 올라오셔서 수술을 하셔야 해서요. 그래서 글쎄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보통 근처에 인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인제 수술하고 다음 날은 꼭 봐요. 왜냐하면 다음 날 인제 수정체 문제 어떤 감염 같은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날에 늦어도 이튿날에는 저희가 보거든요. 그다음에 한 3-4일 간격으로 한 일 주일 정도 보다가 괜찮으면 1 주, 더 괜찮으면 2주 이렇게 봐 가지고 제가 한 2 달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제 감염이 인제 약간 지연성 감염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달 간격은 보고 2달 이후에는 인제 뭐 3달 간격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녹내장이나 다른 뭐 막막 질환 있는 사람들은 한 달 간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다음 날은 꼭 봐야 되고 보통 한 3-4일 간격으로 한 1 주나 2주 정도 보고 1주 간격, 2주 간격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고거 감안하시고요. 만약에 저거 하게 되면은 뭐 수술이 잘 되면은 또 한참 있다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환자마다 다르니까 한번 그 눈 상태 보고 검사 받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백내장기가 있다고 하는데 백내장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백내장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제 백내장의 초기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내장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초기, 중기, 말기도 보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잠깐 백내장 정도 나누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체 핵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앞쪽에 피질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뒤쪽에 인제 혼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걸 보는데 중앙을 침범하지 않으면 피질 혼탁이 있더라도 이렇게 피질 혼탁은 꽤 많이 진하게 돼 있는데 중앙이 좀 살아 있으니까 본인은 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제 중앙이 딱 혼탁이 진행하는 순간 바로 떨어지거든요, 시력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지켜보자고 하죠. 그래서 그걸 좀 늦추기 위해서 백내장 예방 안약을 넣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제 좀 뭐 빨리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답해 드렸고요. 지금 봤을 때 이제 요즘은 이제 정보 과잉 시대라서 환자분들도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와서 우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사실은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수술 그때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본인이 고집 부려 가지고 몇 년 뒤에 와 가지고 정말 힘든 상태에서 지금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운 좋게도 잘 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키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빨리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는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가셔서 중간중간 점검을 받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건강한 눈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